이번 주는 전형적인 비평형 과정 중에 하나인 트랜스포트 프로세스를 키네틱 티어리의 레벨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포트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수송, 전달 현상이라는 건데요. 자, 이런 일은 이제 언제 일어나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물성을 갖는 어떤 물질이 있고, 자, 이 물질이 오른쪽에서는 이를테면은 온도가 T2인 열원과 열 접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는 온도가 이제 T1인 열원과 접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온도가 T2가 다르더라.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분에 그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에너지의 흐름이 생기겠죠. 그래서 에너지 흐름이 생겨서 모든 부분의 온도가 같아져야 되는데 이 시스템은 왼쪽은 온도가 T2로 고정되어 있고 오른쪽으로는 온도가 T1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 매질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가 전달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또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어떤 또 역시 물체가 있고요. 자, 이 물체에 내가 뚜껑을 여기다 달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입자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걸 집어넣고, 그러니까 케미컬 포텐셜이 높은 거. 여기 이 케미컬 포텐셜이 이제 다른 것을 이제 오른쪽에 달아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열평형 상태에서는 전체 시스템의 케미컬 포텐셜이 일정하게 되도록 파티클들이 움직여서 평형 상태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게 되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역시 이 파티클 입자들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이제 일반화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엇인가 전체 시스템을 비평형 상태로 유지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존재한다면, 이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 온도가 달라진다던가 아니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케미컬 포텐셜이 다르다. 이제 그런 차이가 일종의 어떤 수송 현상, 이제 에너지의 흐름 혹은 입자의 흐름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거고, 이런 드라이빙 포스가 있으면 그것의 결과로서 이 어떤 입자나 에너지의 흐름이 생기겠죠. 그 에너지와 입자의 흐름은 우리가 이제 플럭스라는 양으로 정량화할 수가 있고요. 자, 이 플럭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흐름이 일어나는 그 양을 우리가 플럭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단위 면적당, 왜 단위 시간당이라고 하냐면 당연히 그 이제 흐름의 양은 시간에 비례하겠죠. 그리고 그 매질의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그것에 비례해서 플로우가 생길 테니까 의미 있는 물리량으로서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플로우 혹은 이제 파티클 플로우, 이제 그거 우리가 플럭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드라이빙 포스가 이제 플럭스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이 플럭스라고 하는 것은 드라이빙 포스의 굉장히 복잡한 그 매질의 특성을 반영한 어떤 굉장히 복잡한 그런 함수가 될 텐데, 드라이빙 포스가 매우 작다라고 하면 물론 드라이빙 포스가 없으면은 플럭스가 0이 될 거예요. 그럼 드라이빙 포스가 생기면 이제 플럭스가 생길 텐데 이제 그 둘 사이에는 우리가 비례할 것이다. 드라이빙 포스가 굉장히 작을 때에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드라이빙 포스와 이 플럭스 사이에는 이런 이제 비례 관계가 있을 거고, 그때 그 비례 관계를 맺어주는 요 코에피션트를
트랜스포트 코에피션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트랜스포트 코에피션트는 그 물질, 즉 에너지나 혹은 파티클 플로우를 매개해주는 그런 물질의 이제 고유한 특성이 될 거고,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기체나 아니면 고체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이제 물리량이 되는 거죠. 그 물성을 이제 반영을 하는. 그래서 책에 이제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에 보면 이제 다양한 종류의 그 드라이빙 포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것이 흘러가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표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굉장히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플럭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플럭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벡터가 되겠죠. 어느 방향에 의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플로우는 이제 플럭스는 이제 우리 여러분 전자기 시간에 이제 커런트 덴서티 표시하시듯이 J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드라이빙 포스가 온도나 이 케미컬 포텐셜이 공간적으로 다르게 분포할 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얼마나 다른가를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어떤 케미컬 포텐셜이나 이제 온도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이 앞에 어떤 트랜스포트 코에피션트가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존재해서 앞에 마이너스 왜 붙였는데, 그레디언트나 이런 것들은 큰 방향, 어떤 게 커지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플로우는 이제 그것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D라고 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D를 트랜스포트 코에피션트라고 불러요. 교과서에 있는 이제 테이블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다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일단 이제 어떤 것이 움직여 나가는가. 어떤 것이 흘러나가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라이빙 포스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그 결과로서 이제 어떤 것이 흘러갈 텐데, 그 흘러가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종류의 이름을 붙여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이펙트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공부할 게 디퓨전이라는 게 있는데, 디퓨전은 뭐냐? 이제 입자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이 흘러가는가? 파티클 넘버, 파티클의 개수가 왼쪽에 있던 것이 오른쪽으로 흘러간다.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드라이빙 포스는 이제 그 케미컬 포텐셜의 차이도 생길 수 있는데, 케미컬 포텐셜을 결정하는 게 또 이제 입자의 덴서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빙 포스로 생각하는 게 density gradient라고 부르고요. 그럼 그 앞에 이제 트랜스포트 코에피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트랜스포트 코에피션트를 diffusivity라고 불러요. diffusivity라고 부르고, 이제 주로 이제 D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이제 모멘텀에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 없이 말로만 설명을 해서 이제 좀 저게 뭔 소린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 이 안에 어떤 이제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물질이 있는데, 내가 이 위쪽 벽을 이제 오른쪽으로 끌고 가고, 이 아래쪽 벽을 왼쪽으로 한번 끌고 가봅시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기체들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고요. 기체나 혹은 액체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분자들은 왼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쪽과 아래쪽 사이에 모멘텀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모멘텀 차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아래를 어긋나게 이렇게 밀어주는 것을 쉬어라고 부르는데, 쉬어. 이 경우 이제
그 어긋나게 이제 밀어주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이 오른쪽 그 위에 있는 입자들은 모멘텀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모멘텀 왼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서로 그 모멘텀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달을 해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기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현상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점성이라고 불러요. 이제 비스커시티가 이제 뭐냐? 여러분 이제 물 속에서 이렇게 걸어가기가 힘들죠. 왜 걸어가기가 힘들죠? 내가 물 속에 걸어가려면 나의 모멘텀을 내 주변에 있는 물 분자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점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점성의 연차원이죠.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코에피션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속도 차이가 생기면 반드시 그 모멘텀 트랜스퍼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때 생겨나는 그 코에피션트를 비스커시티라고 부르고요. 이제 에타라고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에너지가 이제 흘러갈 수가 있을 거고요. 온도가 서로 다른 이제 두 영역을 연결하는 그런 물질을 통해서는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은 뭐 드라이빙 포스가 이제 템퍼러처 그레디언트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을 뭐 thermal conduction, thermal conductivity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네요. 그 열 전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열 전도. 그다음에 이제 그때 앞에 개수가 뭐 thermal conductivity라고 부를 거고요. 이제 K, 흔히 이제 K라고 써요. 그 다음에 뭐 고체 물리나 아니면 전자기에서 가장 많이 이제 생각되는 게 전하의 이동이죠. 전하의 이동. 전하는 왜 이동합니까? 전하 왜 이동하냐면 이제 일렉트릭 필드. 근데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왜 생겨요? 얘는 일렉트릭 포텐셜 그레디언트, 포텐셜의 그레디언트 때문에 생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전기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런 현상을 그러면 얘는 thermal conduction에 대비해서 electrical conductivity라고 부르고요. 그 앞에 이제 비례 계수가 이제 뭐예요? 이제 conductivity라고 부르고 흔히 이제 시그마라고 표시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현상의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드라이빙 포스와 그 플로우에 서로 이제 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뭐 별도의 이제 물리 법칙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를 나타내는 물리 법칙을 우리가 옴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쓸까요? 얘는 이제 옴의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의 흐름이 템퍼러처 그레디언트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푸리에의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이제 비스커시티는 뭐 이거는 특별히 따로 이제 부르는 이름이 그렇게 대표적인 이름은 없는데 제 책에서 이제 뉴토니안 비스커시티라고 부르네요. 그래서 뭐 뉴토니안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디퓨전, 파티클 덴서티 그레디언트 때문에 생겨나는 그 디퓨전 현상을 특히 이제 덴서티 그레디언트 때문에 생기는 것을 이제 픽스 로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챕터에서 이제 공부할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설명한 게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뭐 어떻게 이제 분류하고 둘 사이에 어떤 이제 비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연력학적인 지식을 이용을 해서 이 오른쪽에 나오는 이 트랜스포트 코에피션트를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비평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토픽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평형 상태에서 이제 비평형 상태의 이론을 이제 접근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평형 상태에서의 물리 법칙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다룰 트랜스포트는 이제 디퓨전 현상이에요. 우리가 다룰 이제 셋업은 여기 어떤 매질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다룰 이제 매질은 이제 전부 다 이 기체 시스템을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체 시스템 제일 잘 이해하는 것이 기체 시스템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체 시스템의 키네틱 시어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에 그 파티클 레저버가 있고, 이제 그림은 이제 비슷하게 그랬지만 이제 이 파티클 레저버는 이제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제 여기 첫 번째 레저버, 두 번째 레저버. 그래서 이제 이 케미컬 포텐셜이 다르니까 이제 파티클들이 흘러나갈 텐데, 이제 우리가 레저버라고 하면 이제 지금 이 방향으로 파티클들이 흘러나가면 첫 번째 파트는 파티클 덴서티가 이제 낮아질 거고, 두 번째는 파티클 덴서티가 올라갈 텐데, 이 레저버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렇게 파티클들이 흘러나가는 동안 이 케미컬 포텐셜은 좀 변함이 없다. 이제 우리가 이걸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케미컬 포텐셜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파티클 디퓨전을 이제 기술하는 게 이제 픽스 로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픽스 로우는 케미컬 포텐셜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이제 파티클 덴서티 그레디언트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 아니라 덴서티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제 이걸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이것을 이 디퓨시비티를 키네틱 시어리를 이용해서. 자,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비평형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평형 통계학학의 이제 결과를 이용할 수가 없는데, 여기 이런 어프로치에서 이제 가정은 뭐냐면은 이 덴서티 그레디언트가 상당히 작아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비평형 상태이지만 로컬하게는 우리가 평형 상태로 바라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정이에요. 로컬하게 이제 공간상에 각 지점이 있는데, 이 각 지점이 있는데 이 전체는 이제 비평형 상태에 있지만 각각의 점에서는 각자 그 지점에서의 케미컬 포텐셜 혹은 그 지점에서의 파티클 덴서티를 가지고, 그러니까 로컬하게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로컬한 평형 상태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저 트랜스포트 코에피션트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두 개 온도는 이제 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온도는 같아요. 인덱스 쓰지 맙시다. 온도는 같아. 케미컬 포텐셜, 즉 입자의 밀도만 이제 달라요. 그러면 이 경우에 보면 이제 파티클 덴서티가 이제 커런트가 생겨나는데, 그 커런트 덴서티를 내가 이 점에서 측정할 때 모든 지점에서 측정했을 때 이 파티클 커런트는 똑같아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파티클 커런트가 큰데 여기는 파티클 커런트가 작다. 그럼 이 안에서 요 파트에서 파티클들이 이제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정상 상태를 이룰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온 모든 파티클들은 다 나가야지. 그렇죠? 그래야만 이제 정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그냥 전체 시스템을 볼 필요 없고 어떤 가상의 한 단면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 면이 있어서 요 면이 있어요. 이 가상의 면을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입자들이 뚫고 가는가, 그걸 이제 따지는 거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문제 셋업에 따라서 이쪽에 파티클 덴서티를 이제 left에서 nl, 이쪽을 파티클 r이라고 하면은 이제 왼쪽에 파티클 덴서티가 많은 거죠. 그리고 내 가정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로컬하게 각 지점은 그 지점에서의 파티클 덴서티를 가지고 로컬 이퀄리브리엄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이쪽에도 우리 이상기체가 있는 거고요. 이쪽에도 이상기체가 있는 거예요.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파티클들이 막 돌아다니는 서로 막 충돌을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왔다 갔다 충돌하면서 온도는 같다고 해서 키네틱 에너지는 똑같은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똑같은 스피드로 움직이는, 여기는 이제 기체 분자가 100개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 기체 분자가 50개가 있어요. 둘 다 열적 평형 상태에 있고 온도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단위 시간당 이상기체니까 뭐 무작위적으로 막 사방팔방으로 다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단위 시간당 이쪽에 있는 입자가 우연히 이쪽으로 가는 그 개수와 이쪽에 있는 입자가 우연히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개수, 그 두 개 사이는 누가 더 클까요? 자, 평균적으로 반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반은 왼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100개가 왼쪽에 있었다면 그 중에 50개는 이쪽으로 갈 거고 50개는 이쪽으로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50개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 25개는 이쪽으로 갈 거고 25개는 저쪽으로 갈 거예요. 그럼 그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쪽을 통해서 25개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되는 거죠. 누가 일부러 억지로 힘을 가해서 이쪽으로 밀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확률적으로 이쪽으로 파티클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익스터널 미케니컬 포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티클 덴서티의 차이 때문에 그냥 파티클의 플로우가 생기겠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현상을 우리가 디퓨전이라고 불러요. 외부에서 미케니컬 포스로 밀어주지 않아도 이렇게 생겨나는 현상을. 그러면 이제 내가 단위 시간 동안 이 면을 몇 개나 지나갈 것인가, 이걸 금방 예측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쪽 방향 플럭스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